문제 3번이랑 예제 3번 기억나나? 이제 부등식이 뭐 예를 들어서 좌변을 F, 우변을 G라고 하면은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는 거는 이거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프화해서 증명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F랑 G를 그렸는데 F가 G보다 윗부분에 그려진다. 그림이.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윗부분에 그려지든 아니면 겹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등호는 이제 겹치는 걸 의미하고 크다는 이제 그거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 부등식도 성립한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 4번 이제 거꾸로지. 문제 3번은 뭐였냐? 이제 어떤 수보다 진짜 큰지 확인해라 이런 거고, 문제 4번은 그 수까지 너네가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최대값이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아닌가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있으니까 이런 실수 K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함수가 최소값이 있다. 그 최소값이 몇인지 너네가 구해봐라.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4번은. 그래서 문제 4번도 여기 주어진 부등식은 원래는 이거 그냥 이 F랑 G가 없는 이런 거였어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내가 이제 얘를 부여한 거지. 얘를 이 다음 시간 fx라고 하고 이 k를 gx라고 하자. 그럼 이제 fx랑 gx, y는 fx랑 y는 gx 그림을 그렸을 때 fx가 gx보다 떠있다 라는 거를 보이면은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반대로 이제 f는 고정된 함수예요. 이거는 딱 개수가 다 미공개된 개수가 없어요. 얘는 딱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얘는 이제 k에 따라서 변하는 그림이니까 f가 g보다 떠있도록 k를 내가 조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조절을 한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를 구하면 이제 문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f부터 그립니다. 여러분 g는 쉽잖아요. 증간표 안 그려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f를 그리는 거에 집중해봅니다. fx를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라 하면은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미분해서 증간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래서 묶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묶으면 12x 제곱까지 묶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증간표를 그린다. 칼질 어디 0과 1. 0과 1을 하고 여긴 당연히 0이고요. 근데 여기 봐봐. 우선 맨 끝에 부 1보다 큰 곳 플러스죠. 12 플러스 12가 개수니까 플러스인데 뿔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곱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일이 다 보야겠다. 그래서 이제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은 얘는 항상 제곱이니까 그래요. 얘는 이제 양수로 보면 돼요. 얘는 어느 범위에 있든 간에 그 딱 x제곱을 0으로 만드는 여기 빼고는 다 양수예요. 이 x제곱 인수는. 그래서 12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네요. 그래서 음수. 그리고 여기 0보다 작은 것 한번 볼까요 또? 12 곱하기 양수 곱하기 여기도 역시나 1보다 작으니까 음수. 그래서 음수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채웠으니 이걸 토대로 세 번째 줄 마마 뿌리니까 감감증으로 채워주면 되겠고 여기도 계산하면 나와요.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3 빼기 4 마이너스 1이네요. 이제 그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단원이 이제 그래프 다음 단원에 나온 단원이죠. 이게 다섯 번째 단원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단원이 그래프 단원 다음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다음 단원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고요. 기본 세트 메뉴 뭐 해야 된다? 꼭 나와야 되는 거? X축과 Y축. X축과 Y축이 있어야 되고 점 찍어볼까? 네. 어디 찍어야 되나? 원점이요. 0,0과 1, 마이너스 1을 찍어준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여기 극값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이거 이렇게 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얘는 감소했다가 계속 쭉 감소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는 안 생겼고 우리가 뭘 나타내줘야 되냐면 이 0,0이라는 점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도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했다가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돼.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음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음수였다 양수 되는 게 아니지.
음수였다가 잠깐 0이 되지만 다시 음수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얘는 이제 극소값이 맞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3차함수나 4차함수 많은 예제를 보고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런 4차함수를 보면은 많이 생소할 텐데, 그래도 3차든 4차든 이제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개형이. 그래서 지금은 생소할 텐데, 이렇게 막 극값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잘 깨고 많이 접해봐서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다 그렸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는, 얘는 Y는 FX죠. Y는 FX고, 이제 Y는 GX를 그려서 얘, G가, G보다 F가 떠있게 그려야겠다. 근데 이제 GX는 어떤 모양이지? 이거 시험 모양이죠? 네. 어떻게? 상수함수 모양이죠. Y는 K를 딱 가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제 떠있게 되겠다. 그럼 이제 K가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K가 마이너스 1까지는 되죠? 마이너스 1까지는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순간 이 부등호가 깨지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겠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조금 말을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얘만 나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게 마이너스 1이죠. 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g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이 바꿔서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이런 게 관련이 있을까 싶었지만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98쪽이 사실 방금 얘기한 거야. 방금 4차함수나 3차함수 그리면서 생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프 개형을. 근데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시간 나면 해줄 텐데 시간 날 때 진도 나갈 때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다시 해줄게. 이제 기준은 뭐냐? 도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 있을까? 궁금하면 2차 함수가 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는 실근이 그 판별식의 양상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중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였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그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물론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는 달라. 그런 걸 다르다 치면 다른데 그럼 반대로 4차 함수는 뭐냐? 4차 함수 양상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의 양상을 보고 따져야 돼. 세 실근이 서로 다르냐? 두 실근 같고 따로 한 실근이냐? 이게 지금 그거 아닌가요? 사실 문제 4번. 어떤 두 실근이 중근이고 나머지 또 한 근? 이러느냐? 아니면은 세 실근이 뭐 다 다르냐? 방금 했나? 세 실근이 다 같냐도 있을 수 있고 실근 하나에 허근. 원래 허근은 우리 실계수 그 함수 그리면 허근이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3차 그 미분한 함수의 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막 진짜 뭐 100개면 100개를 다 그려야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종류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의 도함수가 근이 어떻게 나타내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거 5개라는 의미인가? 모르겠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시간 나면 나중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겠다. 이제 6단원 속도와 가속도 얘기하겠습니다. 물리 선택한 사람? 저요. 허허. 이걸 잘 이해. 근데 참 이게 물리를 선택 안 한 사람도 많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 수학2 교육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엄청 깊숙이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정도의 문제를 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여기 거리, 속도, 가속도의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를 이거 위치가 맞겠다. 위치가 맞죠? 위치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데 그게 왜인지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책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그 어떤 F랑 F 프라임이 있어. F로부터 F 프라임을 얻었을 때 그게 무슨 관계냐? F 프라임은 F의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죠. 얘네도 그런 관계여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통합과학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겠지만 속도라는 개념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위치가 일정 시간당 얼마나 변했냐 이런 걸 따지는 개념이 속도고요. 또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서 그러면 그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을까를 의미하는 개념이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또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생각열비양 한번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초속 25m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야구공을 던졌다. 그래서 t초의 야구공의 높이를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온다. 얘가 이제 함수니까 x변수, y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나? 네. 종속변수에 따라서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정해지지. 보통은 우리가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x에 따라서 y가 정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x가 뭐고 y가 뭐냐? 이 생각열기에서 생각열기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는 거죠. 시간이 독립변수고 높이가 종속변수. 그러니까 시간은 t, 시간은 여기서 t로 나타내고 높이는 ft로 나타내죠.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위치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냐. 그러니까 이 ft라는 함수가 위치라는 함수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풀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속도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ft를 미분하면 가속도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ft를 미분하고 그놈을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t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ft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이거 그거네. 평균 변화율. 우리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뺄 때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제 1에서 1 플러스 h. 그러니까 우선 변화율은 처음이랑 나중이랑 뭐에서 뭘 뺀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돼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여기도 f 1 플러스 h 빼기 f1.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여기에서 h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뭐 하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구하란 얘기죠. 이거 아닌가? 방금 동그라미 1번은 얘만 원했고 동그라미 2번은 얘까지 붙였지. 1번에서 원하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F'1이죠. 1번에서는 이제 1과 1 플러스 h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2번에서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미분을 열심히 배웠으니까 사실은 이런 복잡한 계산 안 하더라도 순간 변화율은 그냥 도함수 미분해서 이거 뭐야? 그리고 이거 미분해볼까요? ft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t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해서 여기다가 1만 대입하면 f 프라임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평균 속도고 이게 순간 속도다. 평균 속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1에서 1 플러스 h만큼 변할 때 평균 속도. 여기 2번은 이제 f'1이죠. 시간 1, 뭐 1초일 때 1초인 그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죠. 이 ft라는 함수가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 한 번 하고 미분 두 번 해서 속도나 가속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냥 미분 때 많이 한 얘기라서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 변화율이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평균 속도고, 이게 의미하는 게 순간 속도다. 순간 속도는 이제 이렇게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위치 함수를 이렇게 ft라고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문제에서. 그냥 위치 함수는 이제 따로 이니셜이 없어서 그냥 fx.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속도나 가속도를 계산할 때 독립 변수가 뭐다? 뭐에 따른 위치, 뭐에 따른 속도. 위치. 그러니까 뭐에 따른 뭐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fx를 안 하고 보통 ft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ft인지를 얘기해 준 거고요. 시간을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근데 우선 얘네 개념을 잘 구분할 수 있나 모르겠네. 뭐 운동의 예시를 들을까? 예를 들면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 어떤 자동차가 뭐 30km/시간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다. 속도. 얘는 이제 가속도가 뭘까? 0. 가속도가 0이라 이거죠. 가속도는 이제 가속도란 개념을 물리에서 안 배웠다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속도의 프라임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속도가 30이라는 어떤 수치가 있어. 하지만 그게 변하지 않아. 상수함수인 거야. 내가 방금 든 예시는 속도가 상수함수인 거야.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건데 그럼 가속도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상수함수를 미분한 거다. 0이다. 방금 말한 상황에서는 가속도가 0이란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황은 뭐가 또 예를 들 수 있나? 물리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등가속도. 뭐 그냥 가장 만만한 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 이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얘는 가속도가 일정해. 뭐 9.8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쉽게 생각해서 10이라고 할까? 가속도가 10이야. 일정해. 그러면 이 운동은 시간이 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일정해. 이거 거꾸로 개념이라 적분이라 어렵나? 아니야, 물리라 어려워요. 물리라 어려운 거야? 거부감이 들어요. 속도가 일정할까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네. 가속도가 10으로 일정해. 그럼 속도도 일정할까? 아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아니요. 왜죠? 아니라고. 근데 더 구체적인 답을 낼 수 있나? 일정하게 증가해. 10만큼 일정하게 증가해. 10x 이런 거라고. 1초에 10, 2초에 20, 3초에 30 이런 식으로. 왜냐면 10x여야 미분해야 10이 되잖아. 네. 너무 지금 적분 개념이 갑자기 들어온 건가 사실? 거꾸로 미분을 근데 일부러 좀 간단한 예시를 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헷갈리고 속도로서 가속도를 유추하고 가속도로서 속도를 유추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쨌든 이게 왜냐? 얘네가 서로 미분해서 나오는 개념이라 그래. 위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고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가속도라는 말이 가속도의 가가 무슨 뜻일까? 더할까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10이라는 상황이 속도가 10만큼 계속 더해졌죠. 그러니까 가속도 10이라는 그 10의 의미가 속도가 더해지는 양을 표현해 준 거죠. 네. 양이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 가속도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애야. 10만큼 변합니다 라고 해서 10인 거야. 그래서 나는 속도를 가위치라는 말을 썼어. 위치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속도 아닌가? 똑같은 시간, 그 일정 순간에 위치가 얼만큼 변하냐,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속도잖아.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만들었을 때 난 속도 가위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가 그런 똑같은 관계다. 서로 미분해서 얻어지는 관계다. 이런 용어가 정식적으로 있는 거 아니지만 서로 미분한 관계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냥 얘기를 해본 겁니다. 생각열기에 이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얘기해주면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보통 이제 위치는 이제 ft 아까 얘기했죠.
그냥 따로 이제 위치도 뭐 영어 단어가 있겠지만 그걸 안 쓰고 그냥 F라고 하고 이제 T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독립 변수가 T라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거든. 그래서 T를 쓰는 거고 VT 이게 속도 함수를 보통 VT라고 합니다. 속도가 영어로 이렇대요. velocity. 어허. 그리고 여기도 T야. 여기도 독립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를 보기 때문에 보통 VX가 아니라 VT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입니다. 그래서 얘는 AT라고 나타낸다. 여러분 뭐 운전을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해봤어요, 저. 범퍼카. 범퍼카? 게임에서. 그래? 그러면 그 범퍼카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이제 뭐 밟아야 되나? 엑셀. 어른들이 엑셀 밟어. 엑셀에다. 그게 이겁니다. 가속도를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대박.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이죠? 네. 100쪽에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라고 나오고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쓴다. V 보통 속도, velocity, V는 이제 F'T다. 여기서 F가 위치 함수니까. 그리고 A는 뭐다? V'T다. V를 미분한 거다. 이거 dt분의 dx. 여기는 x를 ft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여기서 x는 독립변수 x가 아니에요. y 같은 종속변수 y예요. 그래서 dt분의 df가 좀 더 보기 좋긴 한데 하여튼 x를 미분한 위치를 미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속도고 dt분의 dv 이게 속력을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속도다. 속도를 미분했다.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정해진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음수 속도도 나와요. 대박. 어떻게 근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뒤로 가요? 우리는 이제 막 단순히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를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뒤로 시속 10km? 만약에 단위가 시속 10km라면 뒤로 시속 10km 가는 거다. 약간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인다.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위치 함수를 알려줬다.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 이 ft를 알려준 거죠. t의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여기 x라고 놨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ft를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ft가 3t제곱 마이너스 12t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구해라.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뭐 3초일 때 위치 이런 거 구하겠지 했는데 위치는 하나도 안 궁금하죠? 이거 봐봐요. 1번 뭐 물어보고 있어? 1번 괄호 1번에서 물어볼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뭐라 해주면 된다? 이 ft에다가 프라임. 미분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을 한번 해주고 가속도는 속도에 미분해주면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해주면 된다. 그냥 뭐 나중에 고3 때 미적분 배우면 뭐 2번 미분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되겠다. 선택하세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선택하면 되지. 청강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괄호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아니 몰라. 나 내년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괄호 2번. 바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그러니까 이제 운동 방향을 찾으려면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뭘 봐라? 속도야. 속도. 그러니까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뭐 양으로 갔다 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으로 갔다 양으로 가든지 그 구간을 찾으라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딱 봐도 연속인 함수잖아요. 네.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구간을 찾으려면 그래서 힌트는 0인 점을 찾아라 이거야. 속도가 0인 점을 찾고서 그 주변을 살펴보는 거야. 걔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는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뀔 수도 있어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아? 그 속도가 0인 곳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보통 이제 물리 많이 한 사람들은 뭐 VT 그래프라고 하죠.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줄어서 속도를
속도를 줄였는데 음수 될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양수 이렇게 돼.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한 걸까? 이런 예시가 있을까? 실생활에서? 신호등? 그러니까 달리다가 잠깐 멈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뒤로 가려고 멈춘 건 아니죠. 네. 빨간불이랑 멈췄다가 다시 파란불 켜지면 다시 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답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간단하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증가에서 감으로 바뀌었냐, 뭐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는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돼서 나는 이제 약간 증감표도 그려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예제 1번. 그래서 나는 이제 위치 함수를 ft라고 놓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ft라고 놨다.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2t고요. 네. 1번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라. 근데 좀 구체적으로 봐봐. t는 1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래서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f를 미분해서 한번 미분하면 f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6t-12. 6t-12죠? 이게 이제 속도 함수 나는 vt라고 넣을 거고요.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한다? 미분. 이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6이죠? 이렇게 해서 나는 at라고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vt랑 at를 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1까지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구해라 하면 속도 함수, 그 전체적인 원래 식을 구하라는 의미겠지만 1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단위가 만약에 초라면 1초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1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라거든요. 그래서 1을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대입해서 v1는 마이너스 6이고 a1. 근데 사실 a는 지금 무슨 함수다? 가속도 함수 a는? 상수함수라서 2를 대입 하나 안 하나 똑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제 굳이 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1초에서의 가속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 1번을 이렇게 풀면 되고요. 2번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증감표를 그려야 된다. 근데 그 증감표도 이거 봐봐.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찾아? 언제 다 막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다 일일이 다 모든 실수를 막 대입해서 양에서 음인지 음에서 양인지 바뀌었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그 찾는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도함수가 0인 곳이었죠. 그래서 이 속도가 0인 곳. 그래서 이제 증감표를 또 이제 복붙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새로 그릴만도 한데 계속 복붙하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알지? 서영아? 네. 느껴지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닌 거. 네. 그래? 느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좀 바뀌어. x, f 프라임, f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v라고 할까요? 네. vt라고 바꿔. 이것도 변수가 x니까 헷갈리니까 이거 t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증감표를 그렸으면 좋겠다. 이건 ft가 맞죠? T. 자 그랬을 때 증감표 이거 칼질 어디다 해야 돼? 0과 0과 1. 이거 복붙한 거야. 2, 아니 2. 2요. 이 속도. 이거 v 프라임이 아니라 이거 그냥 v죠? 네. 헷갈릴 뻔했네. 이 v 자체가 f 프라임이니까. 이 v가 0이 되는 곳. 6t-12는 0인 곳이 2니까 이제 2를 잘라야 된다. 여기는 지울게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0이고요. 이제 부호가 어떻다? 2보다 클 때 대입해보면 양수죠. 양수죠.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것도 감이 오나 모르겠네. 얘 위치가 예를 들어서 5였다가 3이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가를 했어. 뭐 0에서 5가 됐는데 다시 5에서 3이 됐다. 0에서 5가 될 때는 이제 이게 속도가 양수였단 거죠. 근데 위치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3에서 5로 될 때는 이제 속도 함수가 음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2고요. 이 속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바뀌어야죠. 감소화살표가 아니라 증가화살표로 바꿔야겠죠. 오. 뭐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냥 이것만으로 사실 풀려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t는 1이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수를 대입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아예 이렇게 증간표로 해서 푸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는 2. 시각이 2일 때 이제 방향이 운동 방향을 바꿨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긴 그냥 2라고 나와 있네요. 네. 문제 1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어. 한정 또 그러니까 해요. 여기 나온 게 이제 위치냐 속도냐 가속도냐 봐봐. 위치네. 위치함수. 위치함수 나왔으니까 이거 나는 이제 위치가 ft라는 게 편하거든. ft로 해야지. 그래서 딱 ft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네. 3분의 1 뭐야?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다. 이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우선 3을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3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토대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한다. 나는 이제 속도 vt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고요. 가속도 at로 나타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할게요. vt ft가 이럴 때 vt 어떻다?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고요. at는 2t요. 2t가 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 괄호 1번 네. 여기다 할까? 괄호 1번 3에서의 속도랑 가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V3, A3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V3은 3 그냥 대입하면 되지. 9 빼기 4, 5가 되고요. A3은 2 곱하기 4, 6이 됩니다. 쉽죠? 괄호 2번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증간표까지는 그리기 그러면 근데 VT는 소환을 해야 돼. 여러분. 속도식은 소환을 합니다. VT는 t제곱 마이너스 4다.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봐야지. t제곱은 4는 0. 이 방정식으로 우선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 네. 어떻게? t 플러스 2.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t는 어디다? 2요. 마이너스 2는 이제 우리가 이게 시각이잖아. 마이너스 2초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속도는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제 시각은 이제 마이너스 2초 이런 게 없으니까 우선 t가 2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후보일 뿐입니다. 아직은. 아까도 말했지? 그냥 그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다 그 속도가 그 방향이 바뀌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t가 2일 때 기준으로 증간표 한번 갖고 와봅시다. t가 2일 때 당연히 0이고요. 이거 잠깐 이렇게 지워볼까? 자,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0 아닌 것 같아.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 봐봐. 2보다 클 때 어떨까? v의 부호 뭘까? 2보다 큰 수. 플러스요. 뿔 곱하기 뿔에서 뿔이죠.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요. 뿔 곱하기 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나? 2초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안 채울게. 여기는 이제 이 문제에선 필요가 없어서 뭐 아래 화살표 위 화살표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쳐서 t가 2일 때 맞다. 이거 시간 운동 방향 바뀌었다. 그걸 이렇게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2번 똑같다. 위치 ft, 속도 vt, 가속도 at. 그거 가지고 여기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된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이 사람 던졌어요. 야, 조심해야 되는데 너 공 맞을 것 같은데? 좀 걱정되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 여기 25m 안 무섭냐? 25m 건물에 있어. 딱 안 보이나 봐. 안 무섭나 보네. 그래서 높이에서 20m/초의 속도로 던졌다. 수직으로 위로 던졌을 때 t초 높이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2차 함수죠. 이게 이해가 되나?
해요. 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게 뭔가 정말성. 우리가 위로 던졌지만 이게 공이 위로 무조건 끝까지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죠. 언젠간 떨어지지. 이차함수 그래프도 뭔가 증가랑 감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운동의 위치 식이 이차함수로 나온다? 왜 이차함수일까? 아, 이런 식이니까 이럴만 하겠다.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풀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그것까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위치죠. 그때 높이를 시간 t일 때 높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t일 때 위치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ft라고 놉시다. ft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내림차순 좋아하거든. 저도요. 그러면 불러봐.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제곱 T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10t 마이너스 플러스 25가 된다. 늘었죠? 뭐라고? 자기가 하려고 했대요. 그래, 잘했어. 짝짝짝. 자, 이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그러면은 네. 이제 이제 속도 함수를 한번 구해봐. 속도 함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 10t 플러스 20. 플러스 20. 이제 얘로서 운동을 분석해 볼 수 있나? 네. 네. 이거 한번 증감표 한번 그려보자. 이걸 한 번에 딱 뭐 몇을 딱 생각해서 계산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이것도 또 2인가? 네. 네. 근데 뿔만 바뀌어야 돼요. 그치, 이건 아직 모르니까 우선 칼질은 여기 한 번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쪽 부호가 어떻게 된다? 뿔, 이보다 클 때는 거기가 마이너스고 이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다. 자, 그러면 이거 화살표도 해볼까? 지금가. 증가하는 화살표고요. 여기는 감소하는 화살표가 돼야죠. 감소하는 화살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F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해. 그러니까 높이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의 특징을 파악했어. 얘는 올라갔다가 감소하니까 2초일 때 가장 높겠구나. 올라갔다가 감소하고 여기 꼭대기 지점이 가장 높겠지? 그러니까 2초일 때 가장 높구나. 그래서 여기서 괄호 1번에서 원하는 건 가장 높을 때의 시간 몇 초다? 2초요. t가 2일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때 높이는 뭐냐? 25 더하기 40 빼기 20이요. f2를 계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t가 2라는 값을 그냥 f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f2는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20t 40 플러스 25 그래서 45가 나오게 되겠다. 이게 그냥 뭔가 단순히 f나 v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는 게 끝이 아니죠. 몇을 대입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 바로 2번 금방 해.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 속도. 지금 얘가 이제 그대로 올라갔다가 지면으로부터 25. 그럼 이제 지면에 닿는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건물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여기에서 닿는데 언제냐? 이게 지면이랑 닿는다는 얘기가 위치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네. ft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인데 플러스 20t 쌤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내려와 플러스 20t 플러스 25인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t가 몇이냐? 마일과 5요. 이제 방정식을 풀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마이너스 5로 나눈 거죠. 이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음수는 당연히 필요 없고 5초일 때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몇을 대입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몇을 대입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찾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t가 5일 때 지면에 닿는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닿는 순간의 속도는 이제 v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네. 이 대입은 쉬운데 이 t가 5일 때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2번 하겠습니다.